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저는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편향된 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받고 있는 지금의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듭니다. 편향된 역사 교과서를 바로 잡아야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미래 역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교과서가 무엇이 문제인지, 왜 국정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왜 역사 교육의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발행제도를 개선해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전체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황 총리의 오늘 담화, 학계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은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이신 정용욱 서울대 사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가 역사 교과서 정상화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예정부터 한 3일 앞당겨 고시를 한 셈인데요. 네.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정부가 정책을 실행하려고 할 때 예고하는 기간 동안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 20일이 다 지난 것인데요. 근데 왜 이렇게 서두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고 기간 중에 수렴된 의견도 공개를 하고 어떤 의견들이 이렇게 제출되었는지 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예정보다 이렇게 앞당겨서 이렇게 마치 진짜 군사 작전을 하듯이 네. 정부가 그러는지 학계나 교육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네. 그리고 기존의 교과서가 99점 몇 프로가 편향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것은 이미 언론에서도 수차례 언급이 되었고. 네. 언론에서 교과서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러한 정부의 논리가 얼마나 자가당착의 논리인지 국민들한테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런 주장을 그대로 계속하고 있는 것도 참 납득하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전체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검인정 시스템에서 학교가 선택권을 가지고 교과서를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체가 편향된 교과서를 쓰고 있다. 이렇게 하는 총리의 인식을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정부가 혹시 0.1%의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검인정 교과서라는 게 네. 학교에서 이제 교사들이 여러 종의 교과서 가운데 한 교과서를 택할 때는 네. 가장 오류가 적고 네.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교과서를 선생님들끼리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검정제나 인정제를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건강한 어떤 자정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학교나 전문가들이나 전문성을 그대로 살려주면서도 이 교사들한테 이제 선택 권을 주고요. 네.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난번 교학사 교과서 검정 사태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듯이 네. 너무나 허다한 오류와 네. 또 좀 왜곡된 논리 그리고 친일 독재니아라는 이런 사관의 문제 이런 네. 것들이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고 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네. 너무 어렵고 너무 오류가 많아서 학생들한테 믿고 배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하여튼 현장의 목소리나 이런 거는 전혀 도외시하고 네네. 뭐 어떤 그 맥락도 없이 특정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를 삼아서 네. 고집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교수님께서 지금 정말 어이상실 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황교안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일성 헌법을 대한민국 헌법보다 세세히 소개한 지도서. 그리고 주체 사상을 선전하는 문제집이 있다. 일부 지도서를 보면 김일성 일대기를 소개하고 김일성 헌법 서문을 그대로 알려주고 6.25 전쟁은 이데올로기의 대리전이자 민족 내부의 갈등이 얽혀 발발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라고 가르칠 것을 지도하고 있다. 문제집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주체사상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나오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답하도록 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이 교사형 지도서를 만든 사람, 문제집을 만든 사람, 이 모두 교과서를 집필한 사람 모두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정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실제로 그렇게 심각한 지경에 있었다면 교과서가 네네. 일차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그 교과서를 검인정 통과시킨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 아닐까요? 네. 실제 그리고 사실은 정부나 여당이 교과서의 편향성의 근거라 그러면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이제 서술들이 네. 교과서 집필자들뿐만이 아니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낱낱이 좀 분석되고 비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것을 거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반박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현재 검정 제도라는 것이 네. 굉장히 상세한 집필 지침을 제시하고 있고요. 네네. 대부분의 교과서가 그 집필 지침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준수하지 않을 때는 네. 검정제를 통과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학계나 필자들은 너무 세세한 집필 기준이 네. 오히려 좀 자유로운 어떤 역사적 상상력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네. 걸림대로 되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대강주의로 가자는 것이 대체적인 학자나 교사들의 네. 요구인데 네. 최근에 와서 검정 지침은 오히려 점점 더 강화해 간 것이 이제 교과서 편찬 제도의 어떤 추이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지금 담화문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서술되어 있고 네. 그것을 검정 통과시킨 사람들한테 먼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 이렇게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아마 이 맥락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은 네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그 문제를 하나하나 지금 검토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네네. 이미 반박이나 비판이 다 되었던 것으로 알고 네. 있고요.
뭐라 그럴까요? 좀 하여튼 뭐 어떻게 정부가 국민들을 향해서 네. 이렇게 내놓는 담화라고는 할 수 없는 네.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꼭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바로 그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관련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그 어떤 교과서에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 남북관계 실상을 제대로 보여줘야 될 역사 교과서에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루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문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이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아마 지필 지침이나 기준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예, 있었다면 당연히 했겠죠. 네. 그 지필 지침을 내리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황 총리가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죠. 네. 지금 보면 그 천안함과 같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던지고 이것에 대해서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교과서여서 이것을 국정교과서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천안함 관련된 것을 꼭 국정교과서로만 다룰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 논리가 참 그런 것인데요. 네. 거민종이 다양성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국정제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마 초등학생들 논리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초등학생들이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서술 아닙니까? 그 엄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검정제는 여러 가지 종류의 교과서를 허용하는 것이고 국정제는 단 하나 단일한 교과서를 이제 그 학생들한테 강요하는 것인데 어떻게 국정제가 검정제보다 더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가능하지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황교안 총리의 이 주장을 어떻게 이해할지 지금 뭐 8개의 교과서가 있는데 거민정을 통과한 그중에 사실상 모든 학교가 일종 교과서, 한 가지 교과서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다양성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국정교과서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황교안 총리, 박근혜 정부가. 이런 것을 좀 국민들로서는 좀 그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세계 최대의 교원단체인 국제교원단체 연맹에서 한국 정부의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에게 국정제 국정화 방침을 철회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그러는데요. 네네. 국제교원단체 연맹이라는 게 세계 최대의 규모의 교원단체이거든요. 네네. 유엔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국제적인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된 이 현실을 교수님께서 개탄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으신 것 같아요. 황교안 총리께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20군데 학교는 특정 집단의 인신공격, 협박, 결국 선택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반사회적인 행위에 무릎 꿇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국무총리가
교학사는 그냥 그 출판사일 뿐인데요. 이렇게 특정 출판사의 교과서를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점도 교수님은 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네네. 사실은 그 교과서에 포함된 내용에 네. 대한 우려도 갖고 있었지만 네. 사실은 그 교과서 편찬 제도를 국정제로 단일한 교과서로 갖고 가는 게 21세기 우리 사회의 원리나 헌법 정신이나 혹은 세계 시민의 보편적 기준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해 왔던 것이고, 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어쩌면 제식시키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려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총리 담화를 보면은 특정 교과서에 대한 어떤 선호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어요. 네. 네, 그것은 사실은 검정제 교과서 제도 하에서 네. 그 시장에서 네. 사실 거의 퇴출이 되다시피 했던 교과서거든요. 네. 네, 그것은 어떤 사관의 문제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너무 오류가 많아서 네. 학부모라면은 자기 자식이 배울 이 교과서가 네. 부당한 오류를 간직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관점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면은 네. 우선 학부모들부터도 그 교과서의 채택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들은 얘기들도 오히려 강남의 학부모들이 그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나름대로의 능력이나 자정 능력이나 혹은 선택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 방침이 자꾸 이렇게 경쟁에 의한 어떤 선택 이런 것들을 다른 정책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으면서 이 교과서의 한정에서는 거꾸로 가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아유,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정부가 무리수를 쓰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 이런 호소를 했는데요. 오늘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이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국정 교과서가 학습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이 역사 교육 문제를 학습 부담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말하는 것을 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교과서에는 훨씬 더 풍부하고 풍성한 내용이 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중에 평가할 요목들을 좀 정해주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교사들의 분석도 일정 한 종류의 교과서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이 어쨌든 변별력과 난이도를 이렇게 주기 위해서는 아주 이렇게 좀 더 어렵게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세세한 문제들 가지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경험적으로 그 논리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학부모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여론조사가 반대 여론이 자꾸 높게 나오고, 네. 오히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둔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네네. 그거는 정부가 들고 있는 그러한 논리가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일정을 당겨서 조기에 이 논쟁을 종식시키겠다 이런 일종의 선언으로도 언론은 이해하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교수님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필진 구성, 또 지필진의 명단을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국회 안에서는 예산 문제가고요. 아주 다종다기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역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정부가 추진하는 이 국정교과서 문제가 전국의 우리 역사에 어떤 기록을 남길 거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오늘 이것을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까요? 저는
이게 사실은 그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이나 가치, 민주주의나 인권이나 이런 문제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인식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국정화가 어떤 올바른 하나의 단일한 해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보다는 혹은 교과서 편찬 제도를 그렇게 국정화하려는 노력이 저는 현실적으로는 교육의 어떤 민주적 이상인 자유발행제나 이런 거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예컨대 교과서가 편찬이 돼서 나왔으면 참고서들이요. 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기존의 학계의 주류적 견해와 교과서의 차이를 해설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오류와 왜곡을 시정해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참고서도 자유로운 발행제로 가는 거예요.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도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게 우리 사회에 엄청난 기회비용을 들어가면서 지금 정부가 이 사안을 정치화시켜서 네. 이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결과는 아마 정부가 얻으려는 정치적 의도도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더 자유로운 교과서 발행제도 혹은 더 풍부한 역사적 상상력의 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우리 사회가 네. 교과서에 쓰여져 있는 역사적 사실을 훨씬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여건이나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등학생들이 인터넷에 올라가서 수시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더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 네. 그 하나의 올바른 사관이 교과서를 통해서 갖춰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이 의도는 제대로 갖춰지킬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긴박하게 연결한 전화 인터뷰였는데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게 헌법 정신에도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듯이요. 교육의 전문성, 자율성, 정치적 중립성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제 세계신문의 보편적 기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적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성숙시켜 왔고, 이제 그것들을 활용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떤 이런 획일적인 교육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훨씬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이 사고나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들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과거로 돌리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예. 네. 정말 오늘의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학자들의 심경은 또 저희 같은 기자들하고는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참담한 심경으로 저희 인터뷰 응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정영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305호에 사시는 김희영 씨의 고민. 딸, 아침은 먹고 가야지. 안 돼요. 학교 늦어요. 어디 간단하고 건강한 아침밥 없나? 1201호에 사시는 박희선 씨의 고민. 다이어트 중인데 식단이 걱정이네. 어디 칼로리 낮고 맛있는 다이어트 음식 없나? 806호에 사시는 이미순 할머님의 고민. 어디 약 말고 건강에 좋은 음식 없나? 있습니다. 국물 담은 선식 뿌리마켓이요.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해보세요. 국물 담은 선식은 45가지의 곡물, 야채, 과일, 수산물을 넣어 만들어 건강에 좋고 바쁜 직장인, 학생,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어 좋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간식으로 드실 수 있어 좋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기자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입니다. 저는 지금 국회 로텐더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어제 박근혜 정부에서 확정고시 강행을 발표한 뒤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께서 철야 농성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오늘 소중한 두 분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현 시국에 대해서 개탄하는 좌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땅바닥에 앉았습니다. 분위기 좋아요. 네. 전직 교문위원장님이신 설훈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설훈입니다. 네. 근데 이런 형식의 좌담이랄까요? 네. 토론이랄까요? 처음 해보는데 네. 재밌겠네요. 네. 네. 기대됩니다. 네. 그 상임위원장께서 국회 로텐더홀 땅바닥에 앉으셔가지고 지금 저희 팟짱하고 인터뷰를 하고 계십니다. 국회 교문위원이신 배재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훈 위원장님을 팔짱 끼고 여기까지 모시고 온 배재정입니다. 네. 네, 지금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낭만적으로 앉아서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시국은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국회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또 국회의원님 이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개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지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부가 2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 그러니까 행정 예고 기간을 어제 거쳐서 원래는 5일 날 확정고시 발표 예정입니다. 근데 땡겼어요. 황우여 장관 말로는 수능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자, 우선 현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확정고시를 땡긴 건 참 졸렬하기 짝이 없죠. 이게 이 교과서 사태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현재까지 다 졸렬이라는 말로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이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네. 시작은 원래 정부 사이에서도 논의가 많이 있었죠. 어떻게 네. 할 것이냐. 그러다가 내부에서 갑론을박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네. 검증을 강화하자. 이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보수 언론들도 그렇게 난 걸로 알고 있었고 교육부 내에서도 그게 거의 확정적인 상태로 정리가 됐구나. 네. 그 정도는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에서 그게 아니고 네. 국정으로 가야 한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한마디에 갑자기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한마디에 정책이 확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오늘의 사태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 문제는 뭐가 더 중요하냐? 네. 그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도 잘못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니까. 네. 그럼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돼요. 네. 진짜 문제는 그겁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순간 레이저가 나갑니다. 예. 레이저 정도면 괜찮겠는데 예. 레이저여서 이제 너 그만둬. 예. 이런 형태가 너 나가. 나오니까 예. 이렇게 되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제일 맹점이에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연발하고 있습니다. 유승민부터 시작해서 네. 김무성 대표도 그러려고 하다가 네. 꼬리를 내리니까 네. 뭐 그도 노린 것 같은데. 김무성 대표 꿇었죠. 예,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는 완전히 시쳇말로 딸랑이를 흔들고 있습니다. 네. 그게 들어가서 뭐 부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국정화에 더 앞장서는 모양새를 보이는데 어쨌든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의 불행이고 문제 근원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이걸 타파하지 않고서는 국정화가 뭐고 또 계속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국정화뿐만 아니고 네. 또 민영화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등등의 잘못된 구조에 대해서 아니올시다. 대통령님 잘못됐습니다. 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국민이 그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걸 지금 이 현상을 설명하자면은 대통령께서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당 내, 정부 내 누구도 다 알면서도 네. 잘못이라고 못하니까 네. 국민이 이제 나서서 그거 아니요. 잘못 생각했습니다. 틀린 방향입니다. 국정화하면 안 됩니다. 국민이 외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 결과는 결국 대통령이 져요. 네. 안 돼요. 안 되는 건데 지금 하겠다 억지를 부리니까 네. 억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단호하게 싸워서 이겨내야죠. 네, 국민이 싸워서 단호하게 이겨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배재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서른 위원장님께서 국정화가 문제되었던 이 초기부터 이렇게 단언을 사실은 하셨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대통령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한 거다라고 정말 이제 의총에서부터 단언을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걱정이 이제 내심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겨야 하지만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사실은 걱정이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게, 저희가 처음에 국정화가 시도되었을 때 교문위에서 먼저 시작된 거잖아요. 이제 잘 아실 텐데 2013년에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얘기로는 편향된 교과서를 바로잡겠다며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너무나 부실투성이의 엉터리 교과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정권이 이제 입장을 바꾼 거예요. 이거는 교학사 교과서 같은 걸 만들어서 어떻게 좀 이렇게 물을 흐려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했더니 이제 국정화라는 방침을 몰고 나왔고, 사실은 저희 교문위에서는 그걸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는 이 정권은 국정화로 갈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도 예고도 하고 경고도 하고 뭐 예컨대 황우여 장관 청문회 때도 국정화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계속 확인을 했던 건데, 결국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온 거였는데 처음에 국정화를 발표했을 무렵만 해도 일반인들의 그 여론조사 결과는 국정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니까 아 그래 뭐 애들한테 헷갈리게 하는 것보단 하나로 가르치는 게 좋지 않겠어 이런 여론이 좀 많았던 게 사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도 물론 열심히 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홍보를 했는데 또 여권에서 패착을 하는 것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마치 북한의 주체 사상을 숭배하는 듯한 교과서라고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지 않은 사례들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신 거죠. 이게 뭔가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거짓인가, 그걸 알아가는 과정에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이제는 뭐 60%까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서른 위원장님의 예언이 이제는 좀 정말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이게 돗자리를 깔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로텐더울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어저께인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국회의원회관 앞을 들어가는데 불조심 강조 기간 11월 1일부터 30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정말 어린 시절 초등학교에서 봤던 것 같은 입간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70년대로 우리가 정말 돌아가고 있나? 의원님, 저는요 아침에 제가 오늘 6시 반에 국회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전에 권위주의가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김영삼 정부 때부터 국회 출입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빨간 카페트 깔아놓고 거기 국회의원들 지나가는 자리기 때문에 안 되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게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는 국회의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면 국회 경위들이 끌어냅니다. 잘못하셨습니다. 옆으로 가세요. 도정환 의원님 오셨어요. 앉으세요, 의원님. 다음은 팥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팥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니에요. 저희 돗자리를 깔았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늦으셨군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거리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거리 있었어요. 버튼도 눌러져 버렸는데 한 번은 제가 화를 냈어요. 국회의원은
손가락 덮는 줄 아느냐? 네. 왜 필요 없이 서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 그만두게 했습니다. 일자리를 고용 문제에서 제가 잘못했는데 네. 그 청산이라는 점에서는 그렇죠. 조금 그런데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 국회에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가운데 문을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국정교과서는 사실상 신호탄에 불과하다.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후퇴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독재 국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여기서 네. 입성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네. 기자들이 저기 2층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네. 방원들이 가서 못 찍게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랑이가 있었다니까요. 세상에. 지금 의원님 저희가 그 국정교과서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지금 너무 엿길로 샜는데 이 권위주의 문화가 다시 부활을 하고 있고 국회 문 출입하는 거, 불조심 포스터 뭐 이런 것들이 자꾸 권위주의 시대로 유신 시대로 가고 있다 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누구보다도 국정교과서 문제를 맨 앞에서 선봉이 되어서 그렇죠. 싸우고 계시는 도종환 의원님 일단 박수를 한번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전까지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국회 로텐더홀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지금 그 국회의원님 세 분이 팟짱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그 11시에 확정고시 발표한다는 거거든요. 네. 참 지금까지 지난한 기간 그 국정교과서 문제 싸워 오셨는데 현재 딱 심정을 한마디로 정한다면 어떤 마음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참담하다, 참혹하다, 뭐 이런 심정이고요.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아니 진짜 누가 우스갯소리로 칼라 텔레비전 보다가 흑백으로 돌아간다고 발표하는 거와 똑같다. 이건 세상이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거다. 이건 퇴행이고 역주행이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대통령이 중요한 업무와 맞닥뜨렸을 때 하는 걸 보면 세월호 때는 무능 플러스 비정함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메르스 때는 무책임 플러스 무능 하고 나는 걸 확인했었는데 이번에는 무능 플러스 무지 플러스 퇴행 이렇게 간다. 네, 무능 무지 퇴행. 3종 세트입니다. 무능 무지 퇴행. 예. 산무네. 산무. 네, 예.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다가 조금 전에도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까 우려했지만 헌법을 뜯어고치는 걸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이 국정화 작업을 보면은 헌법같이 중요한 세 가지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 이거 무너뜨리고 이승만 중심으로 역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4.19 민주주의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주의 정신 이 민주주의 정신을 무너뜨리면서 유신 독재 같은 것도 민주주의 제한 정책 이렇게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 쓰는 거를 보면 4.19 민주주의 정신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최근에 계속 그 여당 대표를 비롯한 분들이 그 발끈하는 것들이 대개 평화통일로 가는 거에 대한 반대의 길로 가자는 거거든요. 헌법 전문에 나오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그다음에 화해, 인도주의 이런 거와 반대로 가는 거. 그러니까 교과서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편향된 이 교과서를 조금 더 적개심을 불어일으키는 교과서로 만들어라. 증오를 부추겨라. 그다음에 냉전적 사고가 더 개입돼야 된다. 이 요구거든요, 결국. 근데 이게 교육 목적에 맞느냔 말이에요. 우리 교육이 학생 교육 목표가 증오여야 하는 거. 적개심이어야 하는 거. 관용과 그다음에 상호 존중과 이해와 그다음에 평화와 그다음에 소통과 교류. 상생 이 길로 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적 정신에 맞잖아요. 이거 반대로 회귀해서 왜 여기 이렇게 남북 문제에 대해서 더 적개심을 불어넣도록 기술하지 않았어요? 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왜 증오를 부추기지 않으세요? 이거 냉전적으로 더 기술해 주세요. 이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헌법 정신 세 가지를 다 무너뜨린 쪽으로 가면 결국 헌법 고치자고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불조심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페이스북에 제가 그걸 올렸어요. 불조심 입간판을. 그랬더니 바로 나오는 댓글들이 뭐냐면 여기에서 그러면 쥐를 잡자. 그다음에 무찌르자 공산당. 방공방처.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왜 진짜 우리 어릴 때 배웠던 것들이잖아요. 이웃집에 오신 손님 간첩인가 다시 보자. 뭐 심지어 뭐 아빠는 뭐를
뭐 하고 엄마는 신고 정신을 어떻게 하고 네. 이런 포스터까지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반공 포스터 뭐 대회 곧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 게 그게 그냥 나오는 우스갯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서른 위원장님은 유신 시대를 유신 시대 전에 요 지금 국장의 특징이 한 두 가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숱하게 서명 운동들을 해왔었거든요. 30년 넘게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처지인데 그리고 숱하게 했었어요. 근데 대체로 고등학생들은 참여를 안 합니다. 우리가 자제하기도 했지만은 또 고등학생들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치 행사 이런 데서 서명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유독 고등학생이 꽤 많이 해요. 10명 중에 한두 명은 고등학생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 이제 현장이 국정교과서 문제거든요. 고등학생들이 자기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 아닙니까? 검증체제를 지금 보고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일 전문가들이죠. 지금 보고 공부하는 아이들이니까. 걔들이 볼 때 이게 무슨 좌편향이냐. 이 정부 여당이 좌편향이라고 그러는데 아니거든요. 그게 뭐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대치동 학원 선생님들이 나섰어요. 좌편향 아니라고. 당연히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하는 쪽은 정부 여당이구나. 이걸 정확히 알죠. 다 알아요 이제. 아는데 얘들이 다 나서고 싶지만 이제 대학 가야죠. 시험 쳐야죠. 이런 게 있으니까 나서지는 못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게 서명이라도 하자. 이 현상이 이제 보여요. 여기 첫째 특징이고 그 다음에 거의 이제 절반 비슷했지 않습니까? 찬성 반대가. 근데 지금 뭐 급속히 반대쪽으로 기울고 있거든요. 그것은 국민들이 처음에는 정부 여당이 좌편향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하는 얘기, 고등학생들이 하는 얘기 또 직접 궁금한 분들은 책을 직접 볼 거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좌편향이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교과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게 거짓말하고 있구나. 정부 여당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그게 이제 여론조사가 확 바뀌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국정화의 특징입니다.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논리 전개가 거짓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좌편향 안 돼 있는 좌편향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좌편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교과서 어디에 있습니까? 얘기하니까 느낌으로 그렇다. 기운 전반, 전체의 기운이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 요새 유행어입니다. 전반적으로 기운이 이상해. 요새 유행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근거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는 과장되게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 여당이. 그래서 지금 안 되는 싸움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요. 안 되는 싸움을 지금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입이라고 하는 그 이정현 의원이 나섰습니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결특위에서 적화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적화 통일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교과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리 좌편향을 시켜놓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그런데 왜 정치 생명을 거느냐고 우리 야당 의원들을 호통치셨죠. 그리고 문화일보가 북한에 지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령을 내렸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북한에 지령이 있었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도종환 의원님 그 교단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러셨던 참 시인 출신의 국회의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의 지령 얘기 나오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반대가 높아지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는구나. 자기들도 스스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쓰다 쓸 카드가 없으니까 이제 북한 지령 카드까지 꺼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측은했고요. 팩트가 아닌 거를 이렇게 그 억지로 그 일을 끌고 가려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공안 카드 외에는 다른 어떤 논리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교육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학생들은 있잖아요. 정말 자본주의의 모순과 사회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문명사적 전환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토론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무슨 토지개혁 1945년 이후에 네. 국가형성 과정에서 토지개혁 문제를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남한은 유상몰수, 유상분배 했다고 가르치면 어떡하냐 이거 갖고 네. 발끈하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들이 여기서 가르치고 싶어 했던 것은 자본주의 개혁과 사회주의 개혁에 대해서 토의해보게 하고 네. 얼핏 사회주의 개혁이 더 좋아 보였는데 왜 사회주의는 저렇게 경제적으로 정체됐을까 이걸 토의하게 하고 이러려고 네. 했던 거예요. 야. 학생들 수준은 이렇게 미래지향적인데 네. 예, 정치인들은 한없이 과거퇴행적이고 네. 냉전적이고 그리고 단선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교과서 문제에 정치가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학교의 교육과정, 네. 학교의 현실, 학생들의 수준 네. 이런 것도 전혀 모른 채 이 문제가 참으로 퇴행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자, 이 상황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청취자들을 위해서. 지금 세 가지 장면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그 국회 본회의가 10시에 열립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입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시죠? 김무성 대표인가요? 원유철 원내대표를 향해서 지금 그 기자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옆에 앉아서 바닥에 여전히 제가 농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이 기계 소리, 이거는 국회 청소 노동자들께서 지금 국회 로텐더우를 청소하고 계시고 있고요. 웃음소리는 지금 그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가고 있고, 여성 의원님도 지나가니까 향수 냄새가 상당히 제가 개코입니다. 정말. 제가 개띠거든요. 예. 나는 몰랐는데. 이 여성 의원님들이 지나가니까 또 향수 냄새가 쏟아지고, 지금 원유철 의원에 대한 멘트가 끝났나 봐요. 기자들이 지금 다시 이 농성장에 이거 좀 다 발로 밟고 그래도 되나요? 이거? 예? 의원님? 다 발로 좀 어쩔 수 없을 상황으로 우리가 양해하겠습니다. 이런 거 밟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전부 밟고 다니네요. 참 이게 심지어 플래카드도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래카드 고의성이 좀 있습니다. 저는 고의성이 있으니까 A가 아니죠.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플랜카드를 밟고 지나가는, 좀 이건 약간 애티튜드가 살짝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사실은 조금 지켜봤는데요. 앞에 농성장 이 깔개가 이 매트가 깔려 있으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를 피해서 가시는데 특정 몇 분은 과감하게 밟고 지나가시는 걸 제가 봤어요. 포 이그젬플 원희주월 대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사람을 설명한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요. 참.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야당이 농성 중인데 그 농성 중인 야당의 농성장을 밟고 지나가는 여당의 원내대표 플랜카드가 흐트러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국민들은 이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보지 않을까. 이게 존중받지 못하고 계세요. 근데 여당 의원들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이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들이 많아요. 그러나 반대를 못하는 이유가, 반대하면 공천 못 받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문제죠. 실질적인 문제죠. 그래서 우리 교문위원들이 15, 16분이 계시는데 여당이 이제 한 절반 정도는 반대예요. 사실은. 실제로. 근데 왜 바깥으로는 못하죠. 그랬다가는 유승민 대표 사태가 나니까 반대를 못하죠. 그게 이제 그 여당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한계고, 이게 안 깨어지면은 대한민국은 발전 못할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확정고시가 오늘 오전 11시, 잠시 뒤 1시간 뒤에 확정고시가 내려집니다. 야당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정화 저지 특위위원장. 네, 이거는 국민 여론을 전혀 듣지 않고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어제 저희만 해도 18,000건의 의견을 접수를 했는데 네. 그거 안 읽어보고 그냥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국민 의견을 들어서 국민들이 반대 의견서를 내면 왜 냈는지 읽어보고 네. 반대가 이렇게 많아지면 왜 이렇게 반대가 찬성보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아졌을까 이걸 생각하고 다시 진지하게 국민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검토해야 되는 건데 아예 읽어보지도 않고 어제 의견서 내려갔는데 바로 오늘 11시에 한다고 발표하는 거는 국민들 의견은 무시하겠다. 아예 그냥 듣지 않겠다. 그냥 뭐 이건 쓰레기통에 버리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행정 절차를 무시하면서 하는 거가 이거 국민들에게 아마 더 지탄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17년 3월에 교과서가 교실에 들어가도록 학생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또 절차 위반이에요. 지난 9월 23일 날 그 구분고시 할 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교과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쓰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냥 2017년으로 1년 땡겨버린 거거든요. 이거 수정고시 해야 됩니다. 수정고시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임의로 관보에는 2018년 3월 1일로 쓰도록 되어 있고 그냥 자기들 계획은 그냥 2017년 3월 1일로 1년 땡겨서 교과서를 쓸 수 있게 한다. 이렇게 그냥 절차도 밟지 않고 이렇게 무시하고 하고 있어서 수정고시 하지 않으면 이것도 또 위법이거든요. 절차를 지킨 게 하나도 없고 또 국민 의견을 제대로 경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비밀 TF팀을 운영을 하는 것도 그랬고 예비비 쓰는 것도 그랬고 뭐 하나 절차를 지키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불법, 탈법, 편법으로 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진행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지탄을 받는 건데도 불구하고 강행한단 말이죠. 우선 수정고시 하라고 요구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행정절차법 위반에 대해서도 법정 책임을 물을 거고요. 그리고 1년 동안 만들어지는 교과서가 이게 거의 불가능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졸속 교과서가 될 거라서 이거 감시해야 되고요. 내용이 부실할 거고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자기들 해석을 사실로 뒤바꾸는 교과서 쓸 거예요. 그건 안 되죠. 네, 자기들 지금 곳곳에 자기 해석을 사실로 뒤바꾸는 작업들을 하려고 하는 거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역사는 사실과 해석이 합해져서 이게 역사가 되는 것인데 이걸 그냥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자기 해석을 사실로 뒤바꾸는 작업,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뭐 건국절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2015 개정교육과정 내용에 쭉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는 일, 감시하는 일, 또 균형 잡힌 교과서가 안 될 거라는 것이 드러나는 필자 선정의 문제, 또 필자가 써서 남기더라도 그 마음대로 고쳐버리는 일이 진행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작권을 국가가 가져가는 거니까 이런 거 문제, 이런 부실, 탈법, 편법, 그다음에 불균형, 그다음에 이런 파행, 이런 교과서가 될 것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걸 막는 일들을 앞으로 1년, 2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정이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이 우선 지필진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국사학자들이나 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지필을 할 수 있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필 거부를 선언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문제예요. 거의 90%가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지필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게 첫째 관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이 전문가들이 서로 있다 하더라도 아마 뉴라이트 쪽 사람들이 다 할 거라 생각하는데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물리적으로 하는데도 한 2년 정도는 걸려요. 교과서를 쓰는데 교학사 교과서 때도 2년 걸렸는데 그렇게 부실이었죠. 2년쯤 되면은 2017년 연말 좀 돼야 이제 집필이 거의 끝날 겁니다. 그래서 2018년 봄에 나온다면은 이제 될 거예요. 그때 되면 박근혜 대통령 이게 끝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과정이 남았는데 이 양반들이 땡겨가지고 2017년 봄에 1년 전에 1년 땡겨서 1년 전에 하겠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에 맞추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입맛대로 되느냐? 나왔을 때 국정교과서가 나왔을 때 지금 현장에 있는 이 교육감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국정교과서 인정 안 하고 대안교과서를 가르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검정교과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하겠다고 그러면은
국정교과서 만드는 게 이게 소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교과서. 않는 교과서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강행하라. 교과서를 그걸 가르쳐라. 그러는 척과 아니다 그러면 검증하겠다 계속. 이게 이제 뒤죽박죽이 될 거예요. 이 혼란을 다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제 눈에 환히 보이는 혼란인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 생각을 안 하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라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이걸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런 엄청난 시간 걸리는 사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과정을 다 통과해서 가능성이 있느냐? 안 돼요. 사산이에요, 사산. 안 돼요. 결국은 교과서가 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아이 그만하자. 더 이상 이게 쓸데없이 낭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참 이 쓸데없는 일에 모든 국민들이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사실 국회만 하더라도 아시지만 교문위뿐만 아니라 예결위도 그렇고 오늘 뭐 본회의도 결국 못 열리고 있는데 이런 파문을 누가 일으켰냐고요. 제가 예결특위에서 사실은 황교안 총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뭐 정쟁을 하려고 한다는 식의 답변을 많이 해서 제가 그래서 아니 누가 이 혼란을 부추겼냐고 그리고 누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뭐 우리나라의 정통성에 의문을 가지고 누가 우리나라를 부정적으로 보냐고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적반하장도 뭐 이런 적반하장이 없는데 저는 어저께 우리가 이제 의원 간담회를 할 때 도종환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저한테 이제 되게 와닿았는데 이건 결국 불복종 운동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건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문제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학자들은 학자들대로 정말 이건 온 국민이 반대하죠. 불복종 운동이 정말 큰 에너지를 쓰는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역사를 주무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있을 수 없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을 바로 돌려놓기 위한 그런 불복종 운동이 정말 전개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어제 세종로청사 앞에서 서울 세종로청사 앞에서 국민들이 밤을 샜습니다. 흡사 오늘 오전의 풍경은 지난해 세월호 농성을 했던 그 어머니들의 풍경과 닮아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길거리에서 국민들이 잠을 자야 돼요. 이런 나라, 정말 국민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야권이 좀 힘을 내서 열심히 좀 그 현장에서 싸워주시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치를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자 해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평지 풍파를 일으킨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만이 이걸 풀 수 있습니다. 빨리 박근혜 대통령 이성을 되찾아가지고 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의 불행, 대한민국의 불행, 다 같이 불행할 상황만 있을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각성해야 합니다. 각성하셔야 됩니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정원을 통해서 저희 방송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께 보고될 거예요. 오늘 현장에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 애청자분들께서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즉석에서 괜찮죠?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습니다. 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아빠.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시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